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대덕전자라는 그런 기업이 인적 분할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사는 되게 단순하게 나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대덕전자 투자 사업 및 PCB 사업 부문 분할 결정 이렇게만 나오고 투자 사업 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좀 시간을 갖고 파헤쳐볼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좀 긴급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좀 이렇게 편집도 하고 이렇게 자막도 좀 넣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오늘 급하니까 최대한 날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덕전자의 분할 공시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보시면은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12월 2일 아주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자, 클릭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회사 분할 결정해서 엄청난 그런 텍스트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적인 이 로데이터를 보다기보다는 그냥 그 뉴스를 보고 해석을 하겠죠. 하지만은 이 로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숨겨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파악을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회사 분할 결정이라는 공시가 나오면은 가장 맨 첫 번째 문단만 살펴봅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 분할 방법으로 분할되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분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어요. 자,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분할 전에는 그냥 주주가 A 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물적 분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 회사에서 특정 사업 부분이 분할이 되면서 B 회사로 됩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분할되는 회사가 기존에 원래 존속법인이라고 할게요. A 회사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분할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 A 회사가 인적 분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주 입장에서 주주의 지분율이 절반으로 딱 쪼개집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래 주주가 A 회사 지분을 50%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주가 A 회사, B 회사, 즉 분할로 새로 생겨난 회사의 지분까지도 이렇게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원래는 하나의 회사만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로 쪼개졌죠. 두 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똑같이 쪼개지진 않았을 테고 어떤 특정 회사가 투자 매력이 더 높을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느 회사를 보유를 하고 어느 회사를 팔아야 될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둘 다 보유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둘 다 매각한다든지 자,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대덕전자의 분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기사 몇 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분할이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인적 분할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죠. 자, 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PCB 사업 부분 원래 대덕전자가 PCB 만드는 기업이에요. 컴퓨터, 스마트폰 아니면 통신 장비 등등 여러 전자 장비의 메인보드라고 있어요. 메인보드, 메인 기판 이게 바로 PCB입니다. PCB 이걸 만드는 기업인데 자, 이 사업 부분을 분할을 해서 분할 신설 회사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분할되는 회사는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분할되는 회사는 사실상 분할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회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할되는 회사는 그냥 기존의 회사, 분할이 되지 않는 남아있는 법인을 뜻합니다.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존속하여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자,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자, 이 투자 사업 부문을 영위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바로 지주회사다. 즉, 이 대덕전자의 분할은 사업 부문을 따로 분리를 하고 남아있는 법인은 지주회사로 남는 즉 지주회사 분할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보면은 분할 목적 해서 구구절절히 좋은 말 많이 써져 있죠.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중요 영향 및 효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 보면은 자, 이거는 살펴보겠습니다. 존속회사가 0.36 그리고 신설회사는 0.63 이렇게 비율로 분할을 한다. 이건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2020년 4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0일까지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덕전자, 홀딩스겠죠. 그 다음에 대덕전자 사업회사가 새로 이제 분할이 돼서 각각 두 회사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깁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은 지주회사 분할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이 분할로 인해서 갖추는 프로세스, 자, 이 과정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분할 전 단계죠. 자, 그냥 A라는 회사가 덩그러니 있고 이 회사의 지분을 최대 주주가 한 50% 정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분할을 했어요. 지주회사 분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아까 인적 분할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지주회사 지분 50%, 사업회사 지분 50% 각각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자, 못 보던 아이가 하나 튀어나왔죠. 여기에 갑자기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분할만 했는데, 자, 이건 갑자기 갑툭튀가 아니라, 자, 1단계에서 보시면은 A회사는 원래 자사주 10%를 가지고 있었어요. 즉 이렇게 인적 분할을, 지주회사 분할을 하면은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 자사주 지분율만큼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분으로 둔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사업회사의 지분을 20%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최소 20%. 자, 그럼 여기에서 생돈을 주고 사업회사의 지분을 사느냐? 자, 그렇다면은 이 지주회사 분할을 굳이 하진 않겠죠. 사업회사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그러면 10%를 더 살려면 1,000억이 들거든요. 이거 완전히 그냥 돈을 펑펑 쓰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당연히 지주회사 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을 하느냐?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지분 교환을 해요. 지분 교환. 어떻게 지분 교환을 하냐면은 지주회사가 먼저 사업회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해요. 그래서 지주회사 주식을 교부를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유상증자는 지주회사 지분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회사 주주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돈을 내지 않고 사업회사의 지분, 즉 주식을 돈 대신 이 지주회사한테 줍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의 대가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한테 준다. 즉 이 행태가 바로 이 지분 교환이나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지주회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 기존에 특히 대주주 같은 특정 주주들은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이녹스랑 이녹스 첨단 소재, 이 두 기업이 원래는 이녹스라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두 기업도 분할을 해서 지금 이렇게 두 기업으로 분할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녹스가 지주회사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사업회사죠. 원래는 하나의 회사였어요. 이 회사가 2017년 1월에 지주회사 분할 공시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더니 거래가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7월 10일, 2017년 7월 10일에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이 돼서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주회사가 이녹스예요. 그리고 사업회사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지주회사 주가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시작을 하고 사업회사의 주가는 갑자기 붕 떠서 시작을 하죠. 자, 이 뚝 떨어지고 붕 뜬다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 거래가 되기 전날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에서 분할 기준 주가가 나와요. 지주회사도 마찬가지고 사업회사도 마찬가지고. 자, 그 기준 주가 대비 사업회사는 급등해서 시작을 하고 지주회사는 급락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거래가 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현물 출자 유증, 이게 바로 지분 교환입니다. 지분 교환. 자, 이걸 통해서 이녹스가 이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을 하는, 자, 그런 식으로 이 지주회사 체제 갖추기 시나리오는 막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방금 봤다시피 이 지주회사는 분할을 하면은 급락을 하고 사업회사는 급등을 하거든요. 이게 비단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일 뿐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시다시피 이건 지금 역사적으로 지주회사 분할을 한 업체들의 주가입니다. 주가. 자, 언제 주가냐? 바로 분할 기준 주가 대비
거래 당일날 시초가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지주회사의 주가 변화율이고요. 오른쪽은 사업회사의 주가 변화율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주회사는 한 10중 8구는 기준 주가 대비 급락을 해요. 분할하고 처음 거래가 될 그런 날에. 근데 반면에 사업회사는 분할 기준 주가 대비 시초가가 급등을 해서 거래를 하죠. 거의 대부분 그렇죠. 자, 왜 이러느냐?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자, 그걸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대덕전자의 분할 비율을 한번 살펴봤었죠. 지주회사가 0.33, 그 다음에 사업회사가 0.64 그 정도로 됐는데, 자,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 5대5로 분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지주회사와 사업회사가 5대5로 분할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뭘 분할을 해서 나오는 비율이냐? 바로 그 회사의 자본총계입니다. 자본총계. 만약에 그 회사 자본총계가 1000억이다라고 하면은 각각 500억 원씩 이렇게 분할 비율대로 분할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단순히 자본만 500억 분할이 됐는데 사실상 영업용 자산은 누가 다 가져가느냐? 사업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사업회사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공장, 기계장치, 재고자산, 매출채권, 즉 돈 되는 자산은 다 가져가고, 지주회사에 남는 자산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현금 내지는 투자자산 이런 것들, 실제로 영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자산들만 남게 됩니다. 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는 돈을 못 벌겠죠. 즉 순이익이 낮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익은 낮아지고, 반대로 사업회사의 이익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PR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순이익이 낮을 테니까 지주회사의 PR은 높게 형성이 되고 사업회사의 PR은 이렇게 낮게 형성이 된다. ROE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그래서 지주회사의 ROE는 낮게, 사업회사의 ROE는 높게 형성이 된다. 즉 분할하고 나서 거래가 시작할 당시에 사업회사 주가가 급등해서 시작을 하고 지주회사 주가가 급락해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브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소재로 다룬 두산 퓨어셀, 그리고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서 원래 두산 퓨어셀이랑 두산 솔루스가 떨어져서 나왔는데 이 극단적으로 두산 솔루스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돈을 잘 버는 자산을 가져가서 저평가 그런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막 며칠 연속 상한가를 쳤죠. 반면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는 주가가 재미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즉 지주회사 분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왜 그러면 기업들은 이 지주회사 분할을 하느냐? 오케이, 지주회사 분할을 해서 사업회사한테 좋은 자산을 몰아주고, 지주회사는 투자 사업부만 담당을 하니까 사실상 이렇게 주가가 높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락을 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이벤트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대덕전자 공시에서는 분할을 하는 목적, 주요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적어놨지만은 사실상 이거 입 바른 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입니다. 경영권 강화. 자, 왜 그러느냐? 자, 이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보다 주가가 높아요.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나중에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업회사 주주들과 지분 교환을 실시한다. 자, 보시면은 지주회사가 사업회사보다 2배 비싸요.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은 2만원, 그 다음에 사업회사의 시가총액은 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식수는 각각 100주, 주가는 사업회사 100원, 지주회사 200원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을 50% 확보한다 라고 하면은 지주회사 주식을 25주만 발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업회사 주주들이 지주회사한테 50주를 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 50%를 확보하게 됩니다. 지주회사 주식 25주만 발행해 주면요. 자, 그렇게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식을 이렇게 교환한 후에 사업회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지분이 총 125주에서 25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20%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즉 사업회사가 지주회사보다 비싼 상황. 자, 이 상황에서는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50% 확보하기 위해서 무려 100주를 발행해 줘야 돼요. 100주를. 그러면은 사업회사 주주들이 50주를 주겠죠. 자, 이렇게 지분 교환이 일어난 후에 사업회사 주주들이 지주회사 지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게 되느냐?
총 발행 주식수 200주에 100주니까 즉 50%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일반 주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자, 지주회사 분할을 하게 되면 각각 뭐 지주회사 50%, 사업회사 지분 50%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회사 지분은 보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구한테 뭐 팔거나 그렇게 해서 현금화한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주회사 하나만 들고 있으면은 나머지 자회사, 즉 사업회사들을 다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업회사가 지주회사보다 높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방금 보시다시피 나중에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지분 교환을 실시를 할 때, 즉 자기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업회사가 지주회사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은 대주주 입장에서 이 지주회사 지분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뭐에 비해서? 즉 지주회사가 높이 올라가고 사업회사가 낮게 형성되는 것에 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지주회사 분할을 하고 나면은 사업회사 주가들은 일반적으로 날아가고 지주회사 주가는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이게 바로 대주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지주회사 분할을 하는 업체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대주주 지분율이 무려, 자, 우선주는 지배력이 없잖아요, 그죠? 보통주만 보면 17.6%예요. 17.6%. 상장사 평균 대주주 지분율이 40%입니다. 근데 17.6%밖에 되지 않는다. 상당히 낮죠. 그리고 보면은 주요 주주들의 또 현황을 보면은 국민연금공단이 14%나 가지고 있고 또 신영자산운용도 한 5% 정도 가지고 있죠.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합계가 대주주보다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기업은 항상 이 대주주가 지분을 확대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주회사 분할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주회사 분할을 하고 나서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20% 확보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자사주입니다. 자사주.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발행 주식 수가 780만 주예요. 자, 그런데 자사주가 무려 135만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엔 지주회사 분할만 해도 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거의 한 16%, 7%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사업회사의 지분을 상당히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이 부분은 바로 고쳐버리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 분할을 할 때 이 자사주만큼 사업회사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을 없애겠다. 자, 이런 법안들이 사실상 국회에서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상정을 돼서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려고 이런 액션들이 사실상 2017년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다시피 대주주가 자사주로 지배력을 강화해도 금지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국회 법안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행위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시민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지주회사의 자사주의 마법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주회사 분할을 할 텐데, 자, 지난번에 봤었던 두산이라든지 두산 퓨어셀, 두산 솔루스 같이 이런 식으로 또 지주회사 주가가 급락을 하고 사업회사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또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은 좋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대덕전자가 오늘 이렇게 분할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이 두 회사,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나눠져서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두산과 두산 퓨어셀, 두산 솔루스처럼 극단적인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 대덕전자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도 괜찮고 내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PCB도 상당히 잘 팔릴 것으로 보고 5G 장비에 들어가는 이
PC 통신 장비용 PCB 역시 업황이 긍정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기대를 걸어봐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